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요, LH 투기 의혹 놓고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공방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기다가 특검까지 카드로 내밀어 놓은 상황인데 여야 원내대표 어떤 얘기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H 사건은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 투기는 이참에 다 근절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국민의 요구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한 것에 저희들이 이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봐서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족되는 국수본에 아직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에 관한 수사 경험도 없는 국수본에 맡겨놓은 채로 특검 발족에 2달이 걸리는 것을 이용해서 4월 7일 선거 전에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검 수용을 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요, 이 LH 의혹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꺼내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자들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측면과 또 필요성 면에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민주당의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당 관련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라는 게 지금 뭐 국회의원 3기 신도시만 하자, 국회의원 상대로 3기 신도시만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심각합니다. 네. 각 지방에 보면은 뭐 지역 뭐 도의회 시의원들 있잖아요. 근데 각 또 도마다 시마다 다 또 지방 공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LH 그다음에 뭐 SH 그다음에 각 지방 시 공사가 이렇게 지분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각 지방에서 하는 건 오히려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런 분들이 과연 자유로울까?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만 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안 받더라도 뭐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뭐 주택 문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자녀 입시 문제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전수조사 하자고 그러다가 야당이 안 하면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 이번에도 그냥 시간 끌다가 야당이 안 받으면 말겠구나 이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거 없이 만약에 야당이 안 받으면 여당만이라도 일단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은 직계 좀비속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미 다 공개된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선출직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뭐 야당 관계없이 이번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야당 전수조사를 두고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여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현근택 부대변인의 의견을 꼭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전향적으로 말씀하셨고 되게 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야당은 전수조사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시급하게 들어가서 빨리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혀 손을 보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이 관련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걸로 선을 그어서 경찰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내지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동원해서라도 관련해서 이 명명백백하게 LH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기초의회까지 전수조사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국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의 조사가 수행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차원에서
특검이라든지 특검은 사실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거라는 제밥에 국민의힘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이 이 4.7 재보궐선거까지 어떻게든 이끌어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먼저 민주당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전수조사, 그다음에 특검 다 받을 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모두 선거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를 지적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 중에서 이제 수사 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사 주체를 기존에 뭐 특검을 처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상황에서 민현주 의원은 또 검찰 역시 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검에서 6대 범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찰이 또 직접 수사를 하겠다. 사실 이 부분 너무 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은 어디까지 어떤 결국은 귀결이 이제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나온 문제인데 6대 범죄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해야죠. 그거 검찰이 만약에 수사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법 위반이죠. 근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저는 뭐 특검이 안 된다 하고 검찰에서 하라는 얘기는요. 결국 법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시행령 바꾸자고 그랬는데 시행령만 바꿔서 안 돼요. 시행령에 뭐 법이 나옵니다만 결국 공직자 범죄 이게 돼야 되는데 공직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농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명제법은 이제 지금 단순히 시행령 바꿔도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 검찰청법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찰 수사를 얘기하는 거는 이 검경수사권 이 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법 이 조정한 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라. 저는 이런 주장이라 봐요. 안 그러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특검이 과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지금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6명 정도 나오고 또 여당 소속 뭐 시도의원 나오기 때문에 시도의원들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만약에 수사한다 그러면 아마 검찰이 수사한다 그래도 믿을 수 있나?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좀 어찌 보면 그다음에는 뭐 장차관 나올 수도 있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독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왜냐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야당에서도 추천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뭐 박영수 특검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꾸 국토부 감사원 얘기하는데요.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국토부 조사나 감사원은 의미가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강제로 가서 영장해서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수사로 넘어간 데에서는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아마 경찰 그리고 자꾸 이게 특검 가면 시간 걸린다 그러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가고 그다음에 특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특검은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까지 수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특검 안 받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슈가 기존의 상황이었다면 그냥 선거용으로만 생각한다면 선거가 끝나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졌으니까 됐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LH 투기 의혹 같은 경우는 제 보궐선거 끝나면 또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한 의혹 규명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검이라는 카드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좀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특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관련된 조사를 셀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LH공사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벌어진 사건인데 장관이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하는 것,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죠. 이 상황에서 빨리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와 수사 주체를 만들자. 그다음에 미진하면 특검을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가려면 일단 구성을 해야 되는 데서 최소 2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다음 그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있는데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4월 7일만 지나고 보자라는 심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까지 이 이슈는 분명히 국민들의 의혹 때문에라도 밝혀져야 되고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불행하게도 국민의힘도 관련자가 있다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받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된 첫 단계 수사를 하자, 조사를 하자. 안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관련된 증거 인멸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LH 관련된 분이 2분이나 지금 목숨을 끊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 단계를 밟아가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예. 조금 모순된 것 같아요. 제대로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만 의식해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다 알죠. 이게 한 달 내에 특검 조사에서 조사 안 끝나는 거 압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어찌 보면 부동산 문제는 뭐 건국이후로 계속 있었네. 강남 개발할 때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찰을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임명 단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여당 편 드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특검이 결국은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네. 저는 오히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중립성이 놀라들 때는 오히려 특검이 더 낫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 특검을 하더라도 선거 전에 안 끝납니다. 계속 네. 갈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더 특검이 낫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여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고 야당에서 일단 뭐 좀 보류하자 아니면 좀 반대하는 입장 이 상황도 그동안에 흔히 봐왔던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철회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로 봤을 경우에는 젊은 층일수록 이 철회의 여론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변창 국토부 장관 사의를 받고 조건부 지금 유임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조건부 사의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투기 세력이 그 내부 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까지 투기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국회의원까지도 일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 가족들이 투기한 것까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에서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나 78% 지금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78%나 올랐다는 경실련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물론 뭐 그전부터 결혼하기 어렵고 연애하기 어렵고 아이 낳기 어려운 세대라고는 했지만 특히나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고 거액의 차익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과 분노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신도시의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라는 게 국민의 여론이고요. 전 이거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토부 장관을 유임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이렇게 반발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공공주택 건설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왜 그렇게 갑자기 지난 4년 동안 공급을 막다가 갑자기 공급을 그것도 민간은 배제시킨 공공으로 이어가면서 문제 많은 공공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근데 내년 5월 전에는 이 신도시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땅 파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련돼서 왜 이런 문제가 많은 신도시 지정을 계속 가야 되고 왜 이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기 전에는 예. 이 사업은 밀어붙이기 어렵다. 이 정책은 계속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도 다 공공했습니다. 그때는 토지공사가 했죠. 9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굉장히 전세급난이 완화됐었고요. 2기 신도시도 2003년인가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에서 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뭐 농지 이런 데를 이제 해제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이걸 왜 했느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기억하시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공급대책 내놔라. 공급이 네. 부족하다. 이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 시내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 이렇게 하루 빨리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비어 있는 터를 신도시 개발하는 게 그나마 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관 태운다고 예. 이런 이 투기 문제는 투기 문제대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예. 공급 문제는 공급대로 가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3기 신도시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집값 폭등이 더 일어날 거다. 예.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투기 문제는 투기 문제 한 사람들 재산 환수하고 처벌하면서 이 공급 대책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 말만 좀. 저는 뭐 공급 대책에서 지금 공급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주택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걸었어요. 서울시장이 되면 일주일 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약자층이나 청년층, 그다음에 다세대, 오래된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으로
네.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호응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하지 말자, 공공주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균형이 이룬 부동산 개발이 주택 개발이 돼야지 예. 어느 한쪽으로만 밀어붙이는 이렇게 비균형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급주택으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주택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해제하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를 하지 말아야 되냐 다른 문제예요. 재건축 재개발 해야죠. 당연히 계속 해왔어요. 지금 서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어쨌든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많이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근데 이거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거하고 신도시 건축하는 거하고 같이 가야 돼요. 하나를 가고 하나를 배제시키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신도시도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나 대부분의 신도시 개발은요 민간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간이 제가 보기 한 데는 저도 이제 거주해 있는 수지 같은 데가 민간이 개발하는데 아주 난개발이거든요. 근데 네. 공공이 들어가서 교통 깔고 인프라 깔고 그렇게 해야만이 신도시가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지 민간이 신도시 개발한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연결되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사저 부지 매입 경위 등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의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히 좀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례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지나쳤다라고 굉장히 폄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성 문제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 현근택 대변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를 사서 농지 살 자격이 안 되는 농지 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산지 1년 만에 이제 전용해서 집을 짓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LH 직원들이 산 땅이 대부분 농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이제 농지를 살 수 있느냐. 사실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살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귀농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집을 짓거나 이런 게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영농 그 경력이라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11년이 맞냐 틀리냐 있는데 그게 관건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저부지 주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얘기 뭐냐면 원래 농지다가 대지로 약간 변경되는 과정이 있는 토지거든요. 지금 매입한 토지도 1,000몇 평 중에 반 정도는 대지고 반 정도는 농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로 변경되는 건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네.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LH 직원들이 당연히 거기가 개발되는 걸 알고서 산 거고 거기 가서 실제로 농사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금을 받거나 분양권을 받으려고 간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가서 나중에 이걸 팔거나 이렇게 하려고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아방궁 짓는다 막 그랬지만 가본 분들이 아면 그냥 전원주택 작은 거 하나 지어놨구나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기시감, 그걸로 굉장히 또 정치인 공세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사진을 보거나 현장 주변을 보면 충분히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이건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저 관련돼서 얼마나 3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계속 정말 그 농사를 지으셨느냐 이 문제는 부차적인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왜 국민이 답답해하는 문제에는 답을 안 하시고 당신에게 작은 먼지 하나라도 떨어지는 문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좀스럽다는 표현을 쓴 거 깜짝 놀랐어요. 참모가 실수했나 보다. 이 참모는 좀 혼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쓰셨다고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국민이 분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추미애 장관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문제들 등등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 이번 관련해서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 제대로 발언을 하신 거고요. 그전에는 발언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작은 하나의 문제 제기만 해도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좀스럽다고 하셔서 저는 그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대통령께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까지 직접 가셔서 공약을 하시고 참 좀스럽습니다라고 했던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국민이 왜 화가 나고 왜 실망하는지를 정확히 좀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짧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을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좀 볼 텐데요. 국정수행평가가 30%대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한 달 만인데요. 특히 20대 서울 호남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뭐 어떤 영향 좀 있었다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지금 뭐 LH 문제가 크겠죠. 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아마 대선 때 41% 얻었잖아요. 네. 그 이하냐 이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층이 지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처럼 이제 어쨌든 41% 이하로 내려가면 기존에 지지하던 호남이라든지 20대, 3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지가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지지층으로 볼 수 있어서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선거에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뭐 피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투기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쨌든 뭐 수십 년간 고각되던 문제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뭐 우리 당이 먼저서 나서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LH 문제도 이번에 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든 아니면 예전처럼 뭐 분리하든 이 내부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시장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주식을 내부적으로 거래할 때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요. 그리고 은행원이나 증권사 직원들은 자기가 주식 거래하는 거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LH를 제대로 좀 개혁해야 된다.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단일화가 선거 막판 지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설전이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단일화 시점이 무르익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 3자 구도 이것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야권 단일화 실패했을 경우에 적합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추이를 좀 보니까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 추이를 보여오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반면에 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좀 정체, 답보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지금의 저 그래프, 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의미 어떤 게 또 추가로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지난한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일화 과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2번으로 그냥 네. 후보를 내도 단일화라는 거 과정 없이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보다 큰 야권의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제재해야 된다라는,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여망에 부응해서 이제 단일화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나 그 전에 있었던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사실은 선거에 뛰어든 것이 좀 늦었습니다. 예. 선거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출마 선언도 좀 늦었고요. 여러 가지 공약 발표나 행보도 조금 더 늦게 시작한 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나 신뢰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특히나 이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오늘도 지금 시간에도 정책 비전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2번의 서울시장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중도에 사퇴하긴 했지만요. 당선된 경험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관련돼서 사퇴하기 직전까지는 사실 서울시장으로서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현장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현장의 응용력, 적응력이 얼마나 있느냐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지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단일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두 후보가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을 이루는 것이 좋겠고요. 결과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남은 토론 기간 동안에도 두 후보가 예. 서로 이제 뭐랄까요, 싸우다기보다는 협력하는 관계에서 좀 서울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민 의원님께서는 단일화가 이제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가정해서 놓은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범야권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권 단일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네네.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달리 본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마 이제 박영선, 오세훈 붙으면은 박영선이 이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안철수 하면 안철수 이기가 이런 구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만 해야만 이긴다. 이게 예.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길 수 있네. 사실 그렇게 구도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많아진 거죠. 사실 오늘 어떤 지적을 받냐면 사실은 단일화 협상을 할 때 후보들끼리 직접 잘 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앙금이 좀 남기 때문에 네. 실무자들끼리나 아니면은 당대표끼리 이렇게 붙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대표가 후보이면서 당대표다 보니까 지금 직접 나서는 모양새인데 사실은 뭐 그동안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를 민주당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냥 중간에 사퇴해버리기도 하고 예.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단일화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네. 중요한 뭐 토론회 오늘 합니다만 예. 뭐 여론조사 100%는 당연한 것 같고요. 뭐 토론회를 몇 번 할지, 아니면 뭐 기호를 몇 번으로 할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를 경쟁력으로 할지, 적합도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번 주까지 원래 한다 그랬거든요. 금요일까지 한다 그랬는데 쉽지는 네. 않지 않은가. 그래도 네. 저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안 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민희영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여론조사의 문구를 질문을 어떤 거를 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갈등 요인이라고 하는데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 네.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갖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과 적합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안철수 후보가 뭔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 네. 게 경쟁력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와의 경쟁력, 본선 경쟁력에서 누가 더 앞서느냐, 그다음 서울시장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시장으로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적합도에서 높게 나오지만 네. 박영선 후보를 두고 한 경쟁력에서는 본인이 앞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지금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경쟁력과 적합도 모두 지금 사실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초반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문제 핵심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넣자 말자 이제 이 부분에서 기호를 빼고 이름만 넣자.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1야당으로서 기호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반드시 당의 기호와 어떤 당 출신인지는 어느 적합도나 어느 경쟁력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협상단이나 아니면 후보들 본인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